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의 김대수 교수입니다. 오늘 GVCS 학생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제가 연구하는 연구실이고요. 저는 이런 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 뇌를 연구하는 교수고요. 요 사무실 옆에 저희 연구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교수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어떤 지식을 전달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그러죠? teacher,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교수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교수도 일종의 선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선생님들은 먼저 태어나신 분들로서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교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기술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은 교수는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은 가르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교수님들은 어떤 연구를 하고 있을까요?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인문학이라고 그래서요. 역사 동안에 또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해온 업적들에 관한 것입니다. 뭐 그게 과학이 될 수도 있고 철학이 될 수도 있고 뭐 예술이 될 수도 있고 뭐 정치, 사회, 경제 이렇게 그 사람과 관련된 그런 학문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을 인문학 교수라고 합니다. 예. 영어로는 이제 Human Art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인문학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분야의 연구로서는 자연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런 연구인데요. 기초과학이라고도 하죠. 흔히 물리, 생물, 화학, 뭐 수학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과학이 되겠습니다. 이 기초과학을 하시는 교수님들은 보통 이 자연 현상을 연구를 합니다. 이 자연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자연을 지탱하는 이런 원리, 규칙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에서는 어떤 하나의 철학이나 어떤 하나의 사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들어진 자연 그대로를 연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실험이라는 방법을 많이 쓰죠. 예, 실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가 봐도 누가 해도 반복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오는 실험이 좋은 실험이죠. 예, 그리고 실험을 하기 전에 이런 기초과학자들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기초과학자가 되고 싶은 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질문이 있죠. 너의 이름은 뭐니? 요거는 얘의 이름은 뭘까? 그 다음에 이 뇌 안쪽에 이런 여러 가지 그 뇌 소기관의 이름은 뭘까? 뭐 이런 질문들도 가능하지만 사실은 기초과학자들이 하는 질문은 좀 어려운데 인과론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은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겠죠. 예, 그 기초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원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다가오는 차와 부딪혀서 사고가 났어요. 그럼 그 사고의 원인은 뭘까요? 쉽게 얘기해서 중앙선을 넘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이 그 순간에 깜빡 졸았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아마도 이분이 음주운전을 했을 것이다. 술을 먹으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중앙선을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원인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원인에 대한 생각들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증명되지 않은 결론을 가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런 가설을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가설이 맞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예를 들면 이분이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보면 높게 나올 거야.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에서 중요한 것들이 실험하기 전에 그런 예측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예측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실험으로 증명하면 되죠. 실제로 그분의 그 입김이라든지 피를 뽑아서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가설이 맞았다 틀렸다를 증명을 하게 되죠. 정리하면 기초과학자들은 어떤 정해진 그런 내용들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가설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실험을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의 교수들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공대 교수님들입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다 이게 공학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과학적인 원리를 활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공학입니다. 그래서 이 공대에 있는 교수님들은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 기초과학 하시는 분들은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만 공대에 계신 교수님들은 어떻게 하면 그런 물건을 만들 수 있을까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를 만든다 그러면 얼마나 빨리 나는 비행기를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용도를 만들어야 될지, 또 무슨 재질로 만들어야 될지, 구체적으로 그런 질문들에 따라서 이 비행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대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유용성입니다. 얼마나 유용한 물건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유용한 소재를 만들 것이냐, 어떤 기계 제품을 만들 것이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 생명공학이라고 해서 어떤 약을 만들고 또한 그 약을 만드는 그 공장을 만들고 그런 것들도 역시 공대 교수님들이 하는 말이죠. 하는 생각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공장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공대 교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관련된 교수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풍력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에너지 원을 통해서 우리 기계를 돌리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그 나로호 같이 그 인공위성이나 이런 발사체를 연구하시는 공대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교수가 되고자 했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사회는 이 분야가 잘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인문학을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초과학을 연구를 한다든지 공대를 연구한다든지 또 각 분야에서 또 세부 항목을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 좋은 교수가 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시대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 다가오는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4차 산업혁명.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여러 가지 그 지식들이 융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지식, 그 다음에 자연과학적인 지식, 공학적인 지식이 다 어우러져서
정말 우리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여러분들은 어떤 한 분야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지식을 습득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실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학생 여러분들은 호기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에 호기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 지식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식을 이렇게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깊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그 분야를 골고루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과학을 하고자 해도 뭐 물리나 생물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 그 다음에 수학과 관련된 인문학, 그리고 실제로 그런 지식들을 활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 그런 공학적인 그런 공부도 함께 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되게 중요한 거는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좀 이상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1등을 하려고 그러면 남을 배려해서는 안 되잖아요.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옵니다. 이상하죠? 예. 왜 그러냐면 사회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웬만한 제품들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제품을 여러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옆에서 잘 관찰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받고 필요한 사회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일례로 우리 연구실에서는 행동을 연구를 하는데요. 쥐의 뇌를 연구하지만 뇌를 조작을 해서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행동 분석이 어렵습니다. 재미없는 비디오를 10시간씩 봐야 돼요. 쥐 한 마리만 왔다 갔다 하는 비디오를. 그런데 제가 저희 대학원생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좀 안 됐어요. 재미없는 데이터를 이렇게 보고 힘들어하고 어떨 때는 너무 데이터를 많이 봐서 약간 구토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동화할 수가 없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낸 거죠. 예,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이 행동 분석을 대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실험실에서는 더 이상 사람이 이렇게 재미없는 비디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었더니 여기저기서 회사에서 이 제품을 사가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 자랑은 아니지만 굉장히 유명한 회사나 대학에서 이 제품을 개당 1억 원씩 이렇게 사가지고 갑니다. 예. 그래서 이 일의 시작은 제가 정말 제가 사랑하는 저희 학생들이 고생하는 거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게 된 제품을 만들게 된 거잖아요. 예,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그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잘 관찰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어야만 정말 훌륭한 과학자 혹은 훌륭한 공학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예, 이러한 측면에서 GVCS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앞으로 이 사회가 필요할, 이 세상이 필요할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나보다 우리 친구를 위하고 또 우리보다 우리 나라를 위하고 우리 나라를 넘어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케어링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GBCS의 교육에 잘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교수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꼭 교수가 되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고 또는 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교수가 아니라
앞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가든지 교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짓더라도 혹은 어디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또 거기서 기술을 개발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측면에서 넓은 의미에서 모두가 다 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높은 꿈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 그러면 머지않아서 여러분들을 꼭 필요로 하는 여러분들이 교수로서 이렇게 서로 모시고 가려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저도 듣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이 비도 오고 무더운 여름에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의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